지금 대한민국 부자들의 돈이 좀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좋다는 반포 대장 아파트를 팔고 한강 건너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작년 한 해 100억 넘게 거래된 아파트가 전국에 40건인데 그 중에 반포동은 딱 3건. 근데 어느 한 동네가 12건이에요. 4배 차이입니다. 심지어 이 동네에서는 새 아파트도 아니고 다 쓰러져가는 낡은 빌라까지 수십억 원에 팔려 나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판단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못 본 걸 먼저 본 걸까요? 사실 우리도 다 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집 조금만 더 오르면 팔고 다음엔 한 단계 윗동네 가야지. 그런데 제 주변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갈아타려고 가진 집을 다 정리해 봤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갈 수 있는 동네가 이미 정해져 있더래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10억 초반으로 먼저 갈아탄 직장 후배는 지금 25억 자산가가 됐답니다. 똑같이 회사 다니고 똑같이 모았는데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그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놔야 되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어디가 얼마 올랐네, 신고가 찍었네, 이런 뉴스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와중에도 부자들의 돈이 지금 어디로 먼저 들어가고 있는지 그걸 미리 봐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자들이 반포를 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미 비싼데도 왜 지금 이곳에 돈을 넣는지, 그리고 이 움직임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기회의 신호인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부자들은 지금 한남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넘게 거래된 아파트 중에 거래가 두 번째로 많은 동네가 바로 한남동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이 한남 뉴타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이분들이 한남 뉴타운을 사는 이유, 단순히 오를 것 같아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본 케이스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신축 아파트죠. 이걸 작년에 매도한 분이 계세요. 자녀분들도 다 독립했고 이제 본인 삶을 살아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돈으로 어디를 샀냐면 한남 5구역 단독주택입니다. 그 좋은 신축 아파트를 팔고 낡은 빌라촌에 단독주택을 산 거잖아요. 아마 주변에서 다 말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 논리는 이겁니다. 어차피 나는 완공된 신축 살아봤어. 이제는 완성될 곳을 사는 거야. 그래서 실거주는 다른 곳에서 하면 되고 이 물건은 10년 뒤에 한남 뉴타운이 완성됐을 때를 보고 사시는 거죠.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 완공 후에 그 신축 아파트 가격을 보고 베팅하신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더 놀라운데요. 이 고덕동의 신축 아파트를 갖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미 초등학생 자녀가 2명이었죠. 넓고 신축이고 자녀 학군까지 다 잡혀있는 실거주 여건이 완벽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리고 고덕동의 주변 신축급 빌라로 이사를 합니다. 자녀 2을 데리고 거주 환경을 일부러 다운그레이드 한 거잖아요. 그 돈으로 한남 2구역을 샀습니다. 제가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분 답이 이랬습니다. 고덕동 신축 아파트도 오르겠죠. 그런데 한남 2구역은 차원이 달라요. 지금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미래 가치가 확실해요. 그래서 자녀 2을 데리고 빌라로 이사하면서까지 한남 뉴타운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분한테 그건 희생이 아니라 투자였던 거죠.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보다 미래 가치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오를 것 같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어디서 오냐면 지금은 낡은 빌라촌이지만 만세대의 신축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이 입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동네 지금 엄청 낡았거든요. 좁고 가파른 골목, 다 쓰러져가는 빌라들. 아마 처음 보시면 여기가 왜 비싼 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일단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앞마당이 한강이거든요. 거기에 용산공원 81만 평짜리 공원과 이곳에 개발 계획이 또 있어요. 서울숲이 20만 평이거든요. 용산공원은 서울숲의 4배인 겁니다. 부자들이 집을 살 때 결국에 따지는 게 뭔지 아세요? 직장 가까운 거, 학교 좋은 거, 이런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걸 봅니다. 이 집의 주소가 내 명함이 되어주는가? 강남이나 용산에 사는 사람이랑
수도권 외곽에 사는 사람이랑 그 무게감이 아무래도 다르거든요. 지금 한남동의 주소는 이미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남 뉴타운이 완성되면 그 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죠. 만세대짜리 낡은 빌라촌이 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그 순간 이 동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거든요. 실제로 재개발이 완료된 동네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공사할 때는 아무도 안 쳐다보다가 신축 들어서고 상권이 살아나면 그제서야 와, 여기가 진짜 상급지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마포구가 그랬고 반포도 그랬어요. 한남 뉴타운도 똑같이 그럴 겁니다. 여기에 신분당선이 연장되면 강남까지 한 정거장이거든요. 반포, 한남, 압구정 이 삼각편대가 완성되면서 우리나라 최상급지 라인이 완전히 굳어지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 여기서 진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정부가 아무리 대출을 규제를 해도 시장은 항상 빈틈을 찾습니다. 그게 바로 주인 근저당인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서울 아파트 대출 얼마 나오는지 아시죠? 고가 아파트는 2억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28억을 현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현금 부자들 아니면 못 사는 거죠. 그런데 한남 뉴타운의 빌라는 다릅니다. 매매가 30억짜리 빌라를 한번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매도인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20억만 주세요. 나머지 10억은 제가 근저당을 잡아드릴게요. 은행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매도인이 직접 10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는 4% 초반, 은행 대출이자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습니다. 자, 매수인 입장에서 30억짜리 물건을 20억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10억은 매달 이자만 내면 되고 나중에 사업이 진행돼서 이주기 대출이 나오면 그때 갚으면 되는 구조인 겁니다. 10억에 4%일 때 월 이자가 얼마냐면 360만 원입니다. 매달 360만 원이 작은 돈이냐고요? 절대 아니죠. 일반인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보면 이 한남 뉴타운 매수인의 90%가 의사입니다. 월 수입이 2, 3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이신 분들인 거죠. 이분들한테 360만 원은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20억으로 30억짜리 물건에 들어갈 수 있잖아. 10억 원의 레버리지를 지금 쓸 수 있는 거잖아. 오히려 이게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오히려 가능한 근저당을 더 많이 받고 싶어 하시죠. 20억짜리 근저당을 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내 돈은 덜 들어가면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아지고 내가 묶이는 돈은 적게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반포를 비롯한 이 대부분의 아파트는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반포의 집주인들도 이 집을 팔고 더 좋은 압구정이나 하이엔드로 가야 하기 때문에 돈이 묶이면 안 되죠. 그리고 한남동의 낡은 빌라 원주민들보다 월 소득이 충분한 편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근저당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남 뉴타운은 아직 낡은 빌라촌이고 소득은 높지 않은 은퇴하신 원주민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조건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주비 대출이 나오기도 하고요. 게다가 한남 뉴타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것도 한몫합니다. 그래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아무리 강하게 해도 이런 빈틈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제도권 대출은 막혔는데 시장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또 굴러가고 있는 거죠.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원래 시장이 이래요. 규제가 강할수록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또 문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한남 뉴타운이 딱 그 상황이에요.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 주인 근저당이라는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 이걸 아는 고소득 전문직들이 먼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분들이 보는 건 지금 가격이 아닌 거죠. 완공 후의 가격을 보는 겁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한남 뉴타운 지금 프리미엄만 20억 후반이에요. 가장 저렴한 물건이 40억, 초기 투자금이 30억 이상 필요합니다. 이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건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많이 올랐죠. 반포도 올랐고 성수도 올랐고 마포도 올랐습니다. 이미 오른 아파트들 지금 들어가는 게 맞나? 다들 고민하시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은 다릅니다. 아파트 시장이랑 연동은 되어 있는데 시차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재개발이 그걸 따라갑니다. 아파트가 한 사이클 올랐으면 재개발은 아직 그 상승분을 다 반영 못한 구역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봐온 흐름이 딱 이랬어요.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아파트 시장이 크게 올랐잖아요. 그 다음에 2021년, 2022년에 재개발 구역들 시세가 따라서 올랐습니다. 아파트를 보고 나서 재개발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생기는 거죠. 지금도 딱 그 시점과 똑같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요. 그 상승분을 아직 따라가지 못한 재개발 구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한남 뉴타운을 지금 사는 이유도 이겁니다. 반포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아직 덜 오른 한남 뉴타운 재개발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구역들은 규제 대상에서 조금 벗어나 있죠. 그리고 이 논리는 한남 뉴타운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차 안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서울에 더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